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서 3개국, 다시 말해서 한국, 중국, 일본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일본과 중국의 그것에 절대로 못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보 문제를 놓고서 구체적으로 논의에 들어가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절대로 불리하고 목소리 자체를 한껏 낮추게 됩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쪽의 편을 들고 있고 일본은 한국의 편을 들까 말까 하는 아주 미묘하고 얄미운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좀 화해하고 교류하는 분위기를 갖게 되면 일본은 꼭 그 중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긴장이 강화되면 북쪽에 기울 것 같은 제스처를 쓰곤 합니다. 중국에 기대서 생존을 부재하는 북한의 문제는 늘 고정되어 있지만 일본은 정말로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가 해체되어 냉전 시대가 지나고서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의 대정책 최우선은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1차적인 대외 정책이었고 그래서 중동 문제는 전 세계 국제사회 흐름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미디어의 뉴스거리 제1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오바마 등장과 함께 중국이 급하게 커졌습니다. 미국 유일의 단극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던 국제 전략가들의 목소리가 G2라는 용어를 더 많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떠한 대형 프로젝트나 메머드급 행사는 반드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용납을 하지 않는 속성의 미국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정책의 기저에는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 속한 중국에 긴장하는 미국의 모습을 외교 전문가들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계라고 하면서 중국에 관심을 쏟아내고 있으며 여러분 워싱턴엔 중국 전문가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중국과의 전선에서 출발합니다. 아직 중국은 미국과는 체제상 적국입니다.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로는 내왕이 이상 더 자유로울 수가 없을 정도이지만 실제적으로 양 국가는 서로 아주 날카롭게 견제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가속도가 붙은 빠르기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빠르게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통제해줄 나라를 찾아 나서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삼척동자도 예상하고 길거리 어린아이도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가 또는 인권을 유린한 진실을 감추려는 문제가 미국의 안보 문제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논리이고 자본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정책의 기본이고 지구촌 어느 나라나 똑같이 적용하는 실리 외교입니다. 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역사 진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 편을 들어주질 않는가라고 하소연하고 푸념하는 일은 정말로 국제사회 논리를 너무나 모르는 한심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패권 전략에 긴장한 미국이 일본이 주장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도급들이 난리법석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미주동포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도록 한 분위기에 한국 정부가 생각 없이 도취되었다가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주동포는 미국 시민의 입장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한국은 현실적인 한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안보 차원에서도 일본보다 한국과의 관계에 밀착하려면 또 다른 미주동포의 역할이 아니고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주동포의 정치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